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의 변영신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메일 유업을 통해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육아에 많은 도움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기질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듯이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 양식이 정해지고 인성이 정해집니다. 이 기질적인 특성은 어릴수록 잘 나타납니다. 뭐 체질적인 것도 그렇고 성격적인 인성적인 면의 기질적인 특성도 어렸을 때 잘 나타납니다. 성장하면서 사회화되면서 그것은 내면화되게 됩니다. 6세 이전의 기질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면 그것이 굉장히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기질은 세 가지로 합니다. 나쁜 기질이 있다, 좋은 기질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어요. 기질적으로 더딘 아이, 순한 아이,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는 어떤 기질일까요? 보통 뭐 순한 기질이다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모유 수유한다거나 우유를 먹일 때나 내지는 수면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조그마한 주변의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100일 전후로 이 기질적인 특성을 알게 돼요. 그런데 까다로운 아이는 미리 다 주변에서 핸들링을 해주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특별히 내면적으로 분노나 노여움이 쌓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한 기질의 아이는 내가 기질적으로 순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내면의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순하다 그러면 어머님이 규칙적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혹시 기저귀가 젖진 않은가, 밥을 줬는데 수유를 했지만 조금 활동량이 많아서 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까 등등의 순한 기질의 아이는 조금 더 규칙적으로 아이를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딘 기질 아이는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부모님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아빠가 발달이 늦지 않았을까? 엄마가 발달이 늦지 않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80%가 아마 더딘 기질의 부모 유전자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더딘 아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만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조금 더디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더디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또래 아이보다 더 빠른 발달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더딘 아이일지라도 아이가 특정 검사, 몇 가지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 더딘 기질의 아이도 아무 문제 없이 클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란 스폰지랑 똑같아요. 이 수질 검사의 수질 요인의 언어, 태도, 습관인데 스펀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온전히 다 젖습니다. 우리 부모가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인성은 본따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를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런 여과장치가 없습니다. 그 여과장치가 없이 온전히 흡수하는 시기가 만 8세고 두 번째까지 흡수하는 시기가 17세인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1급 청정수인지 2급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이 서로 존대하시는 분은 1급수예요. 근데 서로 한쪽만 존대한다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2급수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죠? 당연히 존대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존대하시는 언어적인 습관이 아이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지수라든가 아이의 긍정적인 자아상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존대하시는 걸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1급수를 제공한 수질 요인 중에 하나가 일관된 양육 태도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일관된 양육 태도나 부모의 감정 조절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이러한 양육 태도는 아이가 3개월, 5개월이 지나면 양육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5개월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은 한번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일관된 양육 태도는 어때요? 엄마가 냄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한테 좋게 얘기하고 기분이 언짢으면 아이에게 나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일관성을 깨트린 훈육을 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적으로 규칙적인 생활만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시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장소에 있어서의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특히 영유아기 아이를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재우는 건 일정한 장소에서 잠을 재야 돼요. 간식은 일정한 장소, 수유 일정한 장소, 놀이활동 일정한 장소, 엄마와의 상호작용, 목욕 일정한 장소. 왜? 아이는 시간적인 개념 몰라요.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을 먼저 지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갔는데 엄마가 부를 거 무드 조명을 엄마가 분위기를 잡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가 지각을 해요. 그럼 물소리가 들려 나를 옷을 벗기고 이렇게 목욕탕으로 가서 물장구 소리가 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목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걸 확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컸어요. 내가 여기에 앉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건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장소적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성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긍정성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모님의 사회성 지수. 사회성 지수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남과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다음에 사회성 지수. 21세기 OECD 성공적인 삶에 새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러 가지 역량 중에 그래서 여러분 2019 개정 놀이중심 유아중심 개정 누리과정 중에서도 가장 새로 들어온 역량 개념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회성 지수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남이 백화점 가서 문을 열 때 먼저 잠시 잡아주는 그런 배려. 그 다음에 내가 급할지라도 내가 앞선 노약자라든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회성 지수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상위 언어 능력처럼 내면화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모님의 긍정지수나 사회성 지수가 가장 미래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는 영양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의자 괜찮나요? 하네요. 생각하는 우리 보통 의자. 생각하는 의자 뭐 이런 거 네, 많이 네. 하잖아요. 애기들 잘못했을 우리 생각하는 의자가 과연 정말 아예 생각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냐? 거의 아닐 거예요. 반성 의자를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 반성 의자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3세 3분을 넘으시면 안 돼요. 4세 4분, 5세 5분을 넘으면 안 되고 그 규칙은 어때요? 아이가 넌 여기서 왜 떨어진 데서 컴컴한 데서 생각해. 컴컴한 데서 반성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환한 장소에서 한쪽을 해놓고 이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저희 어렸을 때는 교실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었어요. 교실 의자 뒤에서 네. 맨 뒤에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일정한 장소에서 자 이건 네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잠시 네 생각을 한번 해봐. 네 행동이 바른지 아닌지. 3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세는 반성 의자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보너스야. 그리고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 생각해봤어? 뭐가 잘못된 행동이지? 그래서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야. 그럼 이리 와라고 안아주고 다시 그 활동을 연계시켜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는 일단 나부터 좋은 사회인 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행복하고 멋진 동행을 위해서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